그러고 얘기했듯이 그 각 궁별로 나 대입할 때 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는 다 체성과 궁별로 작용하는 것까지 다 입혀질 거예요. 어쨌든 지금 다 총괄적인 형태의 십성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지금 공부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상관은 정관이라고 하는 명칭을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상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실질적으로 상관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해요. 왜 정관 기준에서 이름을 지었느냐 이거죠. 왜 정관을 기준으로 내 이름을 지었느냐. 그냥 다른 십성들처럼 왜 이름을 안 별도의 이름을 안 지어지고 왜 정관에 대응하는 이름을 지어줬느냐. 그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정관은 기존 질서예요. 기존 질서는 이미 뭐예요? 사용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관을 만들어 놓은 사용자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정관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국가 제도이죠.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이 정관이에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정해지고 그 사용자가 쓰는 걸 얘기하죠. 그게 정관이에요. 그럼 저 사용자가 국가가 아니고 회사 오너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뭐 어느 단체의 조직의 뭐 조직으로 얘기하면 그 조직의 장이나 조직의 리더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이 입장이라고 하는 걸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형성돼 있는 기존 질서이죠.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용자가 옛날 입장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사용자는 누구예요? 임금이죠. 그게 절대 왕정에서 그 시스템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거에 맞추어서 공부하고 배우고 시스템이 운영됐었던 거죠. 그걸 깨는 것,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역적, 나쁜 놈을 뭐라고요? 상관이라고 했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이 정관이 결국은 뭐예요? 이렇게 사용자를 보호하는 입장이 제도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전제 국가, 그러니까 왕권 국가에서의 시스템을 볼 때 그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왕을 보호하는 것, 오너를 보호하는 것, 오너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이 정관이죠. 그런 오너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오너를 갑으로 놓고 갑을 보호하는 것이 둔갑이에요. 기문 둔갑. 갑을 감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저 사용자, 오너를 중심으로, 군왕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냥 학문 자체가 누구를 위한 학문이었어요? 저 오너를 위한 학문이었다고요. 황제를 위한 학문이었었죠. 군왕을 위한 학문. 그러니까 이 학문을 배운 사람, 지식인은 누구였어요? 저 사용자를 받드는 사람이었죠. 다시 얘기하면은 정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죠. 정관을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었어요, 옛날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춘추 시대. 그러니까 그 주나라의 유왕이 그 봉화 막 올리면서, 거짓 봉화 올리면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서시하고. 그러다가 죽죠. 그죠? 이때부터 춘추시대가 시작돼요. 그때 수도를 옮겨요. 수도를 옮기면서 춘추시대가 시작되는데 뭐가 떨어진 거예요? 저 사용자의 권위, 황제의 권위가 떨어지죠. 제후들 권위가 생기니까 이들 지식인들이 월급 받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어요, 지식인들이? 원래는 지식인들이 관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관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왕권이 무너지고 그 제후 중심으로 가고 이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제야로 간 거죠.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제야라고 하죠. 지식인들이 제야로 간 거죠. 이게 아마 서경인가 어디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제야학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당신한테 왕권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겠다. 당신의 정관이 되도록 해주겠다. 당신의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다. 그게 유색객들이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춘추 전국시대 때의 제자 백가들이에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얘기의 핵심은 이 관을 중심으로 관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관이 뭔가를 받드는, 지키는, 수호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관이 잘 발달된 명은 오너겠어요? 직원이겠어요? 정관이 잘 발달됐어요? 직원이죠. 이 정관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관으로. 오너를 지켜주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관이 발달된 사람은 기존 질서에, 그러니까 오너 중심의 시스템, 회사의 오너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어느 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정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정관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취직하기 편하다, 승진이 잘 된다, 직장 생활하기 편하다. 어디에서? 기존 시스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정관이 발달되면은 누구 위에서 자기가 오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걸 어렵잖아요. 그죠? 중간 보스는 될 수 있어요. 그죠? 오너의 지시를 받아서 중간 보스가 돼서 누구를 거느릴 수는 있어도 자기가 가장 위에 있는 오너가 되기는 어렵다. 이게 정관을 쓰는 명예의 핵심이기도 해요.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이렇게 사용자 입장에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조건에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은 상관은 그러한 시스템에 맞물려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룰이나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 규칙이 있죠. 상관의 규칙이 있어요. 상관의 규칙이 있고요. 상관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저쪽에서 봤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규칙이나 시스템에 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이쪽 기준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냥 새로운 규칙, 새로운 시스템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한 그 왕정시대에 설정되어 있던 저 정관의 시스템, 이건 지금 얘기해도 기존 질서가 형성해 놓은 시스템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상관을. 상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오래된 것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란 뜻이죠. 그거 바꾸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단체, 조직 중심에서 운용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쪽 규칙 시스템은 개별적이고 개인적 성향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자, 똑같은 시스템인데 개별성을 중요시한다. 그게 전체로 보면은 큰 틀의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각각 개개인의 특징들,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시스템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식상의 시스템이에요. 특히 이 상관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요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이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 중심에서 이 안에 있는 개별성을 최대로 무시하는 게 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프레임 입장에서 뭔가 통제되고 작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개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프레임에 속해서 네가 하는 일이 이 프레임에 얼마나 맞춰져 있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이 프레임의 안에서 이 개별적 역할들을 더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관을 볼 때 관을 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관은 새로운 관이다. 정관 입장에서 볼 때는 정관에서 제시되지 않는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관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관성이 없고 정관이 없고 상관이 잘 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명은 뭐예요? 자기 관을 유지하는 명이네요. 그죠? 새로운 질서를 쓰는, 새로운 관을 자기 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정관과 비교될 때, 기존 질서와 비교될 때 항상 새롭게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정관은 전체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체적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한다면 여기 지금 이 반 전체의 상태, 뭐
그 상황에서의 작용,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상관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개별적 각각의 입장에서의 조건들 또는 그 작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죠. 정관은 밖에서 안을 보는 거고요. 상관은 안에서 밖을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개인적 코드에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게 상관이고요. 여기 정관은 전체적 입장에서 개인들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상관은 다시 얘기하면 상관은 억울하다. 왜 관 입장에서 정관 입장에서 이름을 지었느냐. 그래도 우리는 상관이라고 지어진 숙명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해야죠. 이 부분이 자기 개인적인 형태로 보게 되니까 외부적 규칙이나 틀에서 볼 때는 참 다루기 어렵죠.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격정적이죠. 여기는 이성적이고 질서 중심이죠. 제도에 맞춰서 억제해야 되잖아요. 참아야 되는 거죠. 개인의 희생을 얘기하죠.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공리적 입장이죠.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당할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하는 공리주의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핵심적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서 해답은 안 줘요, 이 양반. 질문만 던지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게 정의냐, 소수가 희생당하는 게 정의냐, 다수를 위해서. 만만치 않은 문제죠. 이 양반이 요즘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정당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감정적이고 격정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제도나 프레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형태의 에너지를 발현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네,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이라고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상관이 잘 발현돼 있는데, 발현이 잘 돼 있는데, 그것이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 조절이 어떻게 되느냐가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용법을 정할 때 내 입장에서 용법을 정하지 않고 누구 입장에서 용법을 정해요? 조직 입장에서, 사회적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용법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내 입장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입장에서 너는 어떻게 쓰여질 정도의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한 프레임에 잘 들어가서 맞춰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가 교육이죠. 교육을 내 입장에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그 개개인의 성정, 특징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주는 교육. 그런 교육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어떻게 돼요? 그 특별한 아이가 점점 어떻게 돼요? 프레임에 딱 맞는 아주 우수한 평범한 아이가 되죠. 좋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게 상관을 교육하는 거예요. 상관을 인성으로, 재성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세상 사는 거에 맞춰져 있다. 제도권에 맞춰서 잘 산다. 그러면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도권과 끊임없이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튀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저 친구는 뭐가 문제가 있다, 무례하다, 지 맘대로 한다, 이러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다 무례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무례한 사람이 있는가? 예술가 중에 예의 바른 예술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무례하죠. 무례해야 돼. 조절이 된다면요, 잘 맞춰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상관 입장에서 인성을 썼다는 뜻이에요. 폐인했다는 것은 상관을 쓰는 자격을 얻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자격은 누가 줬어요? 정관이. 정관에 맞춰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관이 폐인했다는 것은 인성으로 어떻다는 뜻이에요? 정관을 깨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그게 상관 폐인이에요. 우리는 상관이 인성을 끌어들여서 자격을 얻었다, 상관을 쓸 수 있는 거에 뭐 공부가 돼 있다, 그래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상관 폐인이면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에 이면에는 뭐예요? 상관이 관을 깨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죠. 뭘로? 폐인한 걸로. 그렇게 해서 너한테 뭘 주겠다? 자격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라, 이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타협한 상관이죠. 관에 타협한 거죠. 제가 이렇게 삐딱하게 상관을 얘기하는 이유는 상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관의 작용을 지금 극대화시켜서 보라고요. 그러니까 상관 폐인되면 좋다 이거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좋냐 이거죠. 상관 폐인돼 있다는 것은 상관이 승질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관한테 가는, 관에 대응하는 승질을 주겠다. 타협했다. 상관이 조절돼 있다. 이 얘기죠. 그건 사용자 입장에서 좋아하겠죠. 그죠? 조절된 상관이니까. 저거 까칠하게 뭔가 뭘 할 것 같아도 선을 넘지 않는다. 이런 거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 폐인이 그러한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상관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에너지를 출해내는 에너지죠. 자기를 끌어내는 에너지. 그걸 설정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에너지를 아주 잘 끌어냈다 이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출되는데 출된 에너지가 약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약한데 약하면 보호해주고 끌어내줘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하는 것이 출구가 막히면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파료상관이라고 하죠. 이건 상관을 기묘하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상관이 약하고 주변 조건이 강한데 이때 약한 상관은 당연히 관을 깰 만큼 힘을 발휘하지 않는 거죠.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럼 출구가 막히면은 파류상관 손수원, 수원, 목숨까지 위험하다. 목숨까지 손상을 입는다. 수명의 손상까지 입게 된다.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에너지를 발현하는 거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걸 다시 상관을 보시면은 상관이 잘 발현돼 있어서 이렇게 설정형을 잘 하고 있다. 그러면 재주가 출중한 명이란 뜻이네요. 그게 관을 깨든 무슨 주변에 피해를 비든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 에너지를 밖으로 잘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재주가 출중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상관이 잘 발달돼 있으면은 문장이나 재주가 출중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대신 조직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직을 갖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재주 많은 사주일 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상관이 발달된 명을. 그래서 상관 폐인이 된다고 하면은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갖게 되겠죠. 그냥 신왕에 상관이 잘 발현돼 있고 폐인이 안 돼 있다면은 인성이 멀리서 뭐 있고 신왕에서 상관으로 에너지를 잘 끌어내고 있다. 그러면 재주가 출중하다, 문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도권에는 안 맞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허균 같은 인물이잖아요. 허균은 전형적인 상관적 기질이 아주 강한 그러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기존 질서에서 봤을 때 미운털 박히기 딱 맞죠. 그게 상관이에요. 그런데 폐인돼 있으면은 미운털 박힐 일이 없죠. 그걸 잘 조절하니까. 관과 일정 부분 관의 인성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관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아, 이건 건들면 안 된다. 이런 걸 아는 거죠. 죄를 보는 것은 생재가 되겠죠. 상관이 생재한다. 상관이 생재한다는 것은 이면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관을 보고 있는 거죠. 상관이 생재한다는 것은 견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관이 폐인했다는 것은 견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견관하지 않는다는 뜻은 관을 직접적으로 건들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네요. 그러면은 상관 생재하면은 자기 실현을 하는데 이 재라고 하는 걸 봤으니까 결과를 나의 행위가 결과를 본 거죠. 근데 죄를 봤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을 깨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발함, 창의적인 것, 도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상관의 에너지인데 그 상관의 에너지가 저 재로 순화되는 걸 얘기해요. 재로 순화되니까 관을 깨는 형태의 작용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예요? 오히려 상관 생재하는 것이 그 재로 자기가 상관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기발함으로 돈을 버는데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이 제도권에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관을 극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두 가지의
가장 두 가지와 연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견관이에요. 견관은 정관을 봤다는 뜻입니다. 상관이 정관을 봤다. 상관, 경관, 위화, 백단. 모든 화의 근원이다 이 얘기예요. 상관, 경관은 위화, 백단. 이건 모든 화의 근원이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정관 입장이라고요. 그게 왜 모든 화의 근원이겠어요? 정관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관, 경관 하는 게 일정 부분 직업군이 될 수 있어요. 관을 깨는 것, 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관의 부정적 시스템을 없는 것, 이게 상관, 경관이죠. 노조, 사회운동, 이런 것들 다 상관, 경관이죠. 상관, 경관이 아니고 상관 폐인돼 있어요. 그러면은 타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전적으로 노조 입장에서 관을 바라보겠어요? 아니잖아요. 타협돼 있잖아요. 상관, 경관이면은 관을 없겠다는 뜻이에요. 극복하겠다. 그런 직업군. 정당, 지금은 그런 기자가 없으니까 언론인, 기자, 상관, 경관으로 옛날에는 그런 직업군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없어요. 희귀종이라. 요즘은 그런 기자들이 없어요. 뭐예요? 다 타협한 기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관하는 것, 상관이 경관을 정당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직업군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위화 백단이 아니고요. 요즘은 저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 앞서갈 수 있는, 그죠? 수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자기는 경관을 할 수 있어야, 그죠?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명이 또 상관, 경관하는 명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냥 타협하고 살지. 그래서 이런 명은 과거에 좋은 명이었고요. 이렇게 경관되면은 위화백단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거지 같은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상관이 경관하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떻겠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시스템을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해부해서 보잖아요. 해체해서. 그러니까 상관, 경관한 명은 대체적으로 연월에 상관, 경관이 작용하면 거의 대체적으로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남달라요. 사물을 관찰하는 게, 우리는 사물을 관찰할 때 처음 가졌던 호기심, 처음 엄마한테 물어볼 때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볼 때 그 순수한 호기심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타성이 젖어지잖아요. 의문이 사라지죠. 당연시하죠. 의문이 사라지고 당연시된다는 것은 저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맞춰지는 거죠. 상관, 경관은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그거에 대척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물을 관찰할 때 어떻게 바라봐요? 해체적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관을 해체한다는 것은 관의 특징이나 작용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 틈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 관찰 능력, 뭔가 인지하는 사고 방식이 다르죠. 제가 얘기한 천재성은 머리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요. 의외성,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시각 또는 그러한 사유체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상관을 가두어서 바라봤기 때문에 상관, 경관돼 있다면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문제가 상관, 경관을 그러한 제도권 입장에서 바라보고 얘기하니까 상관이 문제가 된 것뿐이에요.
그 제도를 걷어내면 상관 경관은 기발함, 새로움,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각을 갖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